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요즘에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후소득 3층 보장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연금 제도가 지금 현행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금 제도들이 세금하고는 지금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의 연금 제도가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현행의 연금 제도가 이렇게 오기까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지 그 변천사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천사를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노후소득 3층 보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요. 자, 기업에서는 이 퇴직연금으로 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에 더불어서 개인들도 개인연금을 통해서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좀 해보자라는 것이었었죠.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이제 그러면은 연금 제도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떻게 바뀌어 왔냐? 자, 국가는 공적연금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또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또 개인들도 개인연금을 통해서 보장을 하자. 공적연금은 크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이 퇴직금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퇴직금이 지금 사내 좀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퇴사를 했을 때 그 회사 통장에서 빼줬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퇴사를 했을 때 통장에 돈이 없다거나 그러면 좀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부에서 하나의 당근을 제시하죠. 자, 너희들 그 회사 통장에다 넣지 말고 그 외국에 있는 그 퇴직 신탁이나 퇴직 보험 이런 계좌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다가 좀 돈 좀 적립하는 게 어때? 물론 회사 명의의 이런 계좌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돈을 모아놨다가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돈을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좀 준비 좀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그 보험 상품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있었죠. 왜? 뭐 그냥 괜히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을 달라라고 했더니 이자 소득세를 좀 깎아줄게. 단 뭐 한 10년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현행 상태는 10년 오기까지 가정지타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대 적격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연금 저축 1994년도에 그래 개인연금 저축에 계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게 되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납입액의 한 40% 정도를 72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줄게. 물론 이게 이제 2000년 12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못 합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 아직까지 불입을 하고 있다면 지금 소득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만 2001년부터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옛날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현행대로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요. 음, 공적연금은 뭐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보장을 하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다가 돈을 갖다 넣어놨는데, 사내에다 넣어놨는데, 이거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 너, 이 외국에다 적립을 해놔라.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에다가. 근데, 사내에다가 지금 놔둘 돈도 없는데, 이 돈을 갖다가 아껴가지고, 다른 계좌에다가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다가 넣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다면, 퇴직 신탁이나 퇴직 보험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 일정 부분 요건을 만족하는 일정 부분은 거기에 몇 퍼센트는 뭐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비용 처리를 해줘서 좀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나는 이제 유인책을 갖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제 혜택을 받고요. 근데 단 문제점은 뭐냐?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도 회사 명의의 계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돈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근로자한테 일주일 뒤에 퇴직금을 줘야만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이 찾아가고 주면 되겠죠? 근데 일주일이 되기 이전에 회사에 긴급한 운영 자금이 필요했다. 또 필요한 시기가 왔다. 대출받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뭐부터 빼쓰겠습니까?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부터 빼써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 돈을 빼서 회사 통장으로 들어와서 회사에서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지급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좀 이렇게 지키기가 그렇게 좀 막 넉넉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어, 연금보험, 세제 비적격 연금인 연금보험. 자, 연금보험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한 2, 30년 동안에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제 이 납입을 했습니다. 납입을 하고 나서 어느 일정 시점이 돼서 한 60세 이후부터 한 1,000만 원씩 연금으로 타겠다. 1년에. 1억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이자가 뭐 한 2천만 원 정도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억 2천이 돼 있는 거죠. 원금만 1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면 이자 소득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 근데 이자 소득세라는 게 뭡니까? 자, 일단 연금 타보겠습니다. 자, 1억 2천이 있는데 1억씩 뺐을 때 원금 1억을 뺐을 때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금 빼쓰는 거니까. 10년 동안은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1년째부터 1,000만 원을 뺐을 때 그때 이제 이자 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자 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주 먼 훗날 얘기라는 겁니다. 먼 훗날 얘기. 그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하나 만든 게 이제 세제 적격연금 성격의 개인연금 저축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개인연금 저축을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 공개는 됩니다만 너무 좀 낮았습니다. 납입 금액의 뭐 40%를 72만 원 한도 내에서만 어, 소득 공개를 해줬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연금 저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연금 저축에서 연금 계좌로 바뀌는 과정, 현재 연금 계좌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바뀌었냐?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기업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사내 적립을 했던 사회 적립을 해서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을 가입을 했던 나중에 이게 직접 근로자한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기업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담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확실하게 지급을 못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줄게. 퇴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사외에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줄 테니, 그 계좌 돈을 넣어라. 일단, 돈을 넣고 나서, 나중에 퇴직금이 발생해서 직원이 나가는 상황이 되면, 이 돈은 기업, 네,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근로자한테 가게끔 해주겠다. 근로자한테 바로 가게 해주겠다.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퇴직금 담보가 되겠죠. 왜? 매년 납입을 할 거니까요. 그 퇴직연금 사업자에다가 납입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이제 회사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이제 이 나갈 때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그 근로자에게 직접 가게 됩니다. 직접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하자.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회사에서도 돈을 갖다가 이제 뭐 100%낼 거냐, 아니 일정 부분만 낼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DB형이냐, DC형이냐. 초창기에는 DB형은 한 60% 정도, 퇴직금 100만 원이라면 한 6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물론 DC형은 그 해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전체를 불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DB나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을 좀 자세히 다룰 때요. IRP하고 같이 다룰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큰 의미는 뭐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회사에서 이
퇴직금 용도로 납입을 해놓되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 납입한 돈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한테 바로 간다. 퇴직금이. 그래서 좀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연금보험에다가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넣어놓지 않겠습니까? 넣어놨는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제도 받았어요. 그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뭐 10년만 지나면, 아니면 3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7년만 지나면, 유지를 하면, 지금은 10년입니다만, 이자소득세를 갖다가 내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건 변동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혜택을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연금으로 이제 타는 순간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은요, 한 10억이나 100억씩 이렇게 연금 보험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이거를 증여를 해버립니다. 자녀한테. 그리고 연금을 네가 가져가라. 수익자를 갖다가 자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평생도록 연금으로 이렇게 자녀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증여가 되겠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증여세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왜? 매년 죽을 때까지 그 자녀가 타갖고 갈 텐데 증여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정된 금액을 옛날 제도로는 부모가 70살이면은 부모가 70살이면은 75세까지 받는 그 연금액만 증여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증여세를 냈습니다. 앞으로 3, 40년을 받을 건데 5년 동안만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기대 연명까지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만 이 제도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서 세금도 뭐 몇십억씩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약간은 좀 악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용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 안 되겠다. 그러면 일신학 같은 경우에는 야, 한도 2억 이상은 이 비과세 안 해줄 거야. 이자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월 적립식도 마찬가지다. 월 적립식도 월 적립식 돈 있는 사람들은 1억씩 할 거 아닙니까? 월 1억씩 납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월 정기식 보험도 이 150만 원 한도를 만들어 보려고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종신형 연금이라는 걸 만들면 평생 연금으로만 타게 한다고 한다면 그래 그건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그 증여세를 갖다가 이 평가하는 방법 약간 바꾸고요. 바꾸고 그래가지고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제 비적격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액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좀 강화가 됐다. 그런 이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적격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 있었잖아요. 그건 2000년, 2001년부터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저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13년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연금저축으로 하다가 또다시 이제 그 퇴직연금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이 나오면서 그래 연금저축 계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2013년도부터요. 2013년도부터 이제 뭐 소득공제가 또 세액공제가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과정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의 현 상황으로 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틀렸습니다. 몇 가지는 지금 봤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일단 뭐 공적연금은 뭐 그대로 갔고요. 이 기업부장이 퇴직급여로 바뀌면서 퇴직금 제도, 사내에서 지금 옛날에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회에다가 퇴직금을 적립을 하자. 그리고 DB형이냐, DC형이냐, 그리고 이 퇴직금을 탈 때 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갖다가 수령을 하자. 그리고 이 퇴직금도 연금으로 타게끔 하자. 그래서 뭐 세금을 30% 깎아주자. 10년 이상 타면 40% 깎아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의 이 돈들은 회사에서는 이 기업에서는 가져오지를 못한다. 직접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들이죠. 또 개인연금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세제 비적격연금은 똑같습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똑같지만 그냥 강화됐다는 걸. 일시납은 지금 한도가 1억이죠.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 그거는 월 150만 원 한도가 있고요. 물론 정신적 연금은 이제 한도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제 적격연금은 아까 개인연금 저축 72만 원 한도의 소득 공제를 해두는 것이 없어졌고 연금 계좌에서 300만 원 소득 공제 해주겠다, 400만 원 소득 공제 해주겠다라는 게 세액 공제로 넘어와서 이 세액 공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연금 계좌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다가 연금저축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보험사에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걸 지금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급여형, 기여형 IRP를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와 이 연금저축 계좌를 합해서 연금 계좌라고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왔다. 변천이 되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해왔지?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도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짐작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이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세금은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전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홍춘우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자산관리 초집중반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세금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번 달도 지금, 지난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다음에 상담도 해드리고요. 컨설팅도 해드리고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연금저축이라든가, 그다음에 IRP라든가, 나중에 이제 또 ISA 계좌를 좀 약간 다룰 겁니다. 그 ISA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 재테크, 그다음에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프리즘으로 좀 소속이 돼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이 상담 링크 클릭하시고 프리즘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저한테로 바로 상담 신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이 노후 삼중 보장 장치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천돼 왔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변천 과정 알아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연금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볼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계좌에서 우리가 투자라든가 재테크를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좀 막 좀 다방면으로 세금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리면서 우리가 그 계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연금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